14주차 첫 번째 강의로서 장 앙뚜안 와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의록을 다운받아 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와토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벨기에 출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벨기에는 프랑스 말을 쓰는데 프랑스 말로는 이걸 사실은 와토라고 읽어야 돼요. 와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와토라고 그냥 영국식 발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토입니다. 바토. 벨기에 사람으로서.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와서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제가 생물 연도를 쓰질 않았는데 탄생하기를 1684년에 태어나서 1721년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37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절을 한 만큼 그것은 다른 측면을 말해주는데 이 사람은 천재적인 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기의 천재성을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그 가치를 몰라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나 이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천재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로코코라고 하는 하나의 유파를 창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로코코라는 건 뭐냐? 지난번에는 바로크라고 있었는데 바로크라고 하는 것은 포르투갈 말로 바로코, 그러니까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인데 이것은 프랑스어입니다. 그럼 이 로코코는 프랑스어로서 어떤 것이냐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왔듯이 로카이유라고 하는 자갈이라는 말의 로카이유와 꽃기으라는 말은 조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로코코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어원적인 의미에서 로코코의 유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나전칠기 기억하십니까? 혹시 나전칠기? 그러면 나전칠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개에 여러분들 해변에 가서 조개를 이렇게 보면 조개가 이제 다 죽은 조개 껍데기들을 보면 안에 알록달록합니다. 마치 무지갯빛이 납니다. 나전칠기는 그것을 이용해서 일종의 가구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인데 장식하는데 이 로코코가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나전칠기. 그럼 뭐예요? 장식적이다. 화려하다. 그 다음에 굉장히 여성적이다. 그러니까 대개 여성들이 나전칠기를 좋아하듯이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감각적이고 색채가 아주 화려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코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로코코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프랑스 말로 페트 갤랑트라고 합니다. 페트 갤랑트는 무엇이냐면 페트는 축제라는 말이고 갤랑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남자를 저 사람은 갤랑하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여자에게 친절을 베푸면서 그런 것을 갤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봉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인데 프랑스 말의 갤랑은 아주 정중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여자에게 환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갤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페트 갤랑트라고 하면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울려서 파티를 하는데 남자가 일종의 여자에게 환심을 사는 그런 파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말에 약간 속화시킨다면 세속화시켜서 말을 한다면 뭐냐면 묻지마 관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묻지마 관광. 근데 그 묻지마 관광이 고급화된 게 바로 페트 갤랑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넘어갑시다. 그럼 로코코와 페트 갤랑트 요 두 개만 딱 알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 와토의 그
그림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금방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키테라 섬의 순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아카데미 회원이 됩니다. 프랑스. 그 정도로 이 그림은 와토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선 키테라라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키테라는 그리스 신화에는 나오지 않고 로마 신화에만 나오는 사랑의 섬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이 섬에 가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그런 그 일종의 연인의 생활을 하는 것을 키테라 섬인데,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섬이죠. 키테라 섬. 우리나라에는 이런 섬은 어떤 섬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환상의 섬이 있죠. 제주도 저 밑에 이어도라고 있는데 그것은 키테라 섬이 아닙니다. 아주 이상적인 섬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키테라 섬의 순례는 무엇이냐? 키테라 섬으로 묻지마 관광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페트 갤랑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숲속에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놓여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상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와 그의 아들인 에로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쌍쌍이 해가지고 저 키테라 섬의 항구에서 정박을 해가지고 숲속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이 사람은 두 개를 그렸어요. 요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도 키테라 섬의 순례예요. 자, 이것은 더욱더 선명하죠? 선명하죠? 그럼 뭐가 선명합니까? 여러분들 선명하다고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윤곽과 아주 그 색깔이 아주 그 밝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선명한 게 아니라 색깔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록달록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야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오른쪽에 또다시 누구야? 바로 에로스와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서로 어울려서 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모자지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프로디테와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천사들이 에로스가 천사가 되어서 에로스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정박하면서 배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환상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환상의 섬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환상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은 이 로코코의 그 창시자인 와토의 붓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붓칠이 뭐냐면 색깔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선과 형태를 위주로 하지 않고 색깔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윤곽과 사물의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굉장히 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안개 낀 듯이 또는 희미하게 보이는 식으로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이 잔디부터 시작해서 나무, 그 다음에 사람의 옷, 그 다음에 이 날아다니는 일종의 에로스들, 이런 것들이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곧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이번에는 무엇이냐면 근해입니다. 근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근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춘향전에 그 근해입니다. 바로 향단이와 춘향이가 누구를 꼬시기 위해서, 누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몽룡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근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토가 여성과 근해의 심리, 이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근해 타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것이 여성의 심리가 그걸 포착해서 그것을 사랑의 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가 근해 타는 것을 좋아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왜 밀어주는 걸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봅시다. 이게 근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듯이 서정주 시인의
추천사라고 하는, 추천은 한자어로 그네를 뜻합니다. 추천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춘향이가 향단이에게 그네를 밀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향단이가 밀면 되겠습니까? 목룡이가 밀어야 되겠죠. 마치 이겁니다. 여기서 키테라 섬을 떠나는 연인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네를 타는 것으로, 여성과 그네를 미는 남성의 심리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이 바로 와토의 그네고, 그리고 와토가 죽은 다음에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이 일종의 로코코를 유파를 이어받은 일종의 제자죠. 제자에 해당되는 프라고나르의 그네가 있습니다. 그 원형은 역시 와토의 그네입니다. 이것을 창시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원형을. 그런데 여기서 뒤에서 찬란한 노란 햇빛이 쫙 비치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동상이 있습니다. 조각품이. 그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면요, 이 그네 타는 여인이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이 사랑의 심리가 그네 타는 심리로 이것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라고나르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아주 전체적으로 뭐냐면 날씨도 그렇거니와 여기서 왼쪽 구석지에 여자가 치마가 벌린, 그네를 탈 때 피나를 벌린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문란하다고 할 정도의 그러한 그림이 바로 이 로코코 그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랑은 곧바로 문란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와토에게는 그러한 문란함은, 프라고나르와 같은 문란함은 없었습니다. 뭐냐면 사랑의 연인의 마음을 일종의 자기 로코코 스타일로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요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피터와 안티오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그러니까 주피터, 제우스와 안티오페우스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와 주피터의 이야기인데, 이 제우스라는 올림포스의 가장 첫 번째 신이죠. 이 사람의 그리스 신화는 이 사람이 변신을 해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겁탈하는 얘기입니다. 여신들을 겁탈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안티오페가 자기 누이의 딸인가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이 안티오페의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무얼로 변하냐면 사티로스 있습니다. 다리는 염소고 하는 그런 아주 정력가의 사티로스의 그로 변신을 해가지고 잠자는 안티오페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여러 사람이 그렸어요. 여러 사람이 이 제우스와 안티오페에 대해서 그린 것이, 첫 번째가 티치아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 앵그르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반다이크의 제우스와 안티오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제우스와 안티오페를 소재로 해서 그렸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겁탈하는 쪽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앵그르식의 무엇이냐면 바라만 보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일종의 관음증적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겁탈 쪽으로, 일종의 성폭행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주피터와 안티오페를 그린 그림 중에서는 이 와토의 그림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유명하냐?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단순한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겁탈하고 관음증적으로 덮었던 이불을 갖다가 벗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우선은 첫째가 남자와 여자가 위와 아래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주 구릿빛에 아주 그냥 정력적이고 근육이 그냥 잘 발달되고 남성성의 상징을 이런 색깔로 표현했고, 아래쪽에 있는 여성은, 안티오페는 굉장히 고운 하얀 아주 피부에 이것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성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원형 그림이듯이 이 배치가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 덮개를 이불을 벗기죠. 그것을 연결시키면서 이게 같은 타원형이 됩니다. 왼손으로 갔다가 왼손에서 다시 여성의 안티오페의 다리 쪽으로 오면서 이게 원형으로 연결됩니다. 아,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원형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들 우로보로스의 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뱀은 자기 꼬리를 자기가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성은 51%가 남성이고 49%가 여성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은 51%가 여성성이고 49%는 남성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성과 여성은 그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속성을 포함하면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 주피터와 안티오페를 모델로 해서 이것을 가장 잘 이런 심리학적인 사실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아주 구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와토의 주피터와 안티오페의 그림이 가장 유명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아르르깽입니다. 아르르깽이라는 것은 프랑스 말입니다. 아르르깽, 어릿광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광대야, 어릿광대. 어릿광대인데,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어릿광대고 왼쪽에 그 사람을 일종의 보고 있는 일종의 관람객이기도 하거니와 관람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체가 광대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일종의 공연을 하는 것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광대를, 아흐르깽을 많이 그렸어요. 광대를. 그것이 페트 갤랑트만큼이나 많이 그렸어요. 그럼 무엇이냐? 이 사람이 굉장히 민중과 광대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했다. 인간의 속성 같은 것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이 사람의 뭐라고 할까? 유머 감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유머 감각을 우리는 곧바로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미러를 속삭이는 아흐르깽. 그러니까 일종의 광대들은 일종의 공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광대들이 뭐냐면은 연인들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연인들이 아주 페트 갤랑트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 연인들이 서로 미러를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이 광대를 좋아한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들의 키테라 섬의 그 순례 같은 그러한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는 것이 광대짓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연극이다.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 조각가라는 제목의 이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숭이가 조각가가 되어서 누구를 조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프로디테를 조각하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감상법을, 이런 것을 이때 여러분들에게는 2학기 때 제가
조금 이 감상법을 도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감상법을 하려면은 이런 것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바로 오른쪽에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남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출신의 세계적인, 지금은 돌아가셨죠,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디오 아티스트를 창시한 분인데 그분의 비디오 아트 중에 한 작품입니다. TV 부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TV 부처라고 하는 백남준의 이 설치 미술 또는 비디오 아트를 어떻게 우리는 감상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거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앉는가 하는 겁니다. 요것을 일종의 대체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잘 봅시다. 여러분들 TV 자리에, TV를 보는 이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TV를 보는 TV 시청자가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부처를 앉혀버렸어요. 근데 부처는 꼼짝 않고 있습니다. TV 시청자 대신에 부처를 앉히니까 부처가 무엇이에요?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겁니다. 부처의 조각상에. 그럼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TV 시청자들이 바로 마치 부처처럼 꼼짝 안 하고 그냥 몸이 다 굳은 채로 TV를 보면서 마치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절에 가서 좌선을 하면서 말이죠. 꼼짝 않고 돌을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TV 앞에서 돌을 닦고 있다. 그런 식으로 풍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다른 한편으로 TV 속에 부처가 있어요. TV 속에 부처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TV 자리에는 무엇이 원래 만약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부처가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남준 선생이 TV 앞에서 꼼짝없이 TV만 관람하고 있는 TV 시청자를 완전히 대체함으로써 무엇이에요? 그 부처로 대체함으로써 이것을 TV가 오늘날에는 TV가 곧 부처다. 시청자들에게는 바로 도 닦는 부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일종의 시화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을 같이 봅시다. 왼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와토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원숭이 자리에 원래 우리의 조각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조각가가 누구를 조각해요? 여러분들 가령 미의 여신을 조각해요. 미를 조각해요.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각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원숭이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조각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광대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연극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조각가로 앉힌 겁니다.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한 겁니다. 자리 바꿈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광대처럼 광대를 보면서 그것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광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재미난 게 여기서 아프로디테의 조각이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참 재미난 겁니다. 고개를 돌리면서 인상을 약간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숭이가 너희들이 조각하면서 나를 광대로 취급하고 광대로 구경을 할 때 나의 마음이 바로 내가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 이거죠. 요런 것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싹 들어올 때 이게 자리를 대체할 때 일어나는 그것을 효과를 노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와토의 유머를 금방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빨리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티치아노의 전원의 합주?
그렇죠? 전원의 합주가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 뮤즈를 그리고 사람들이 남자가 둘이서 서로 야유회를 피크닉을 가서 즐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와토에게서는 키테라 섬의 순례예요. 마치 어디에 섬에 가서 여러분들 여기 뭐죠? 우리 대구에서는 제일 유명한 데가 동촌이라든지 저 월배 같은데 그럴 때 많은 연인들이 놀러 가는데 서울에서는 남이섬이라고 있습니다. 한강에 섬이 있는데 거기가 일종의 키테라 섬입니다. 근데 그 남이섬에 가서 놀러 가서 피크닉을 하는 거예요. 전부 소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와토는 이렇게 페트 갤랑트와 일종의 키테라 섬의 순례가 이 사람의 주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스타일로 그렸냐면 색채 위주의 굉장히 화려하게 그것을 화려하다는 것을 요 다음에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자들이 옷을 입은 것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춤추러 갈 때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걸 뭘 뿌리죠. 얼굴에다가 막. 그것처럼 이 옷이 지금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반사됩니다. 제가 아까 그 무엇이냐면 나전칠기를 생각하라 그랬죠. 아니면 나전칠기를 생각지 않아도 뭐냐면 조개의 그 반짝이는 조개 껍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아,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저겁니다. 이 옷들이 아주 화려하고 반짝이고 그리고 색깔도 약간 그 뭐랄까 원색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눈부시게 합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키테라 섬의 이런 식의 이런 사랑을 유혹할 때 쓰는 어떠한 그러한 뭐랄까 방식이라고 할까 표현법이 자기 표현법이라고 할까 옷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화살과 활을 뺏긴 큐피드입니다. 이 큐피드는 이제 그리스 신에서는 에로스를 말하고 비너스는 그리스 신에서는 아프로디테를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이 그림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에로스와 아프로디테를 이제 그린 그림은 일종의 저번에 티치아노에서도 했듯이 무엇이냐면 거울을 보는 비너스에서 거울을 보여주는 에로스라든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와토의 이 그림은 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눈에 띌까요? 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무엇이 눈에 띌까요? 여기서요. 아, 엄마와 아기가 놀고 있구나. 아주 놀고 있는 장난기 어린 놀고 있는 장면이구나. 어떻게 놀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놀리려고 아기 장난감을 뺏어서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그 자기 장난감을 뺏은 엄마에게 장난감 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화살과 활을 뺏어가지고 그 장난 노는 아주 그 모자지간에 아주 단란한 한때를 큐피드와 비너스의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일상생활로 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을 법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여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전주의적인 여인은 되게 풍만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풍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무엇이냐면은 날렵해요. 그리고 머리가 얼굴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오드리 헵번처럼 뭐냐면 도토리형입니다. 이 두상이.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따왔냐면 제가 보면 거울을 비는 비너스 벨라스케스의 이 비너스의 뒷모습 있죠. 허리가 잘룩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왔다고 우리가 속말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S라인을 하는 이 뒷모습 그리고 이 두상이 굉장히 뭐냐면 도토리상으로서 이것이 현대적인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면은 오드리 헵번식의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아침 화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 화장이라는 그림이 이게 와토가 굉장히 그 순간 포착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몸에서도 이게 반사되는 빛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눈부셔요. 로코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보다도 이 순간 포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욕을 한 다음에 아침 화장을 하기 위해서 약간 드레스를 입는데 이쪽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발각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보는 장면입니다. 아주 재미난 장면인데요. 그렇지만 이 로코코의 여인은 다른 시대의 루벤스나 이런 렘브란트나 그런 여인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무엇이냐면 그냥 천진난만하게 나를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싹 보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그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쪽 방향의 왼쪽에 개가 요걸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개를 동원하는 것이 티지아노서부터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우르비노의 비너스라고 기억하시죠?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 바로 개가 자고 있는 나체의 비너스 발 아래서 자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게 개를 동원하면서 일종의 약간의 그 관능성을 더 심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개가 아주 이렇게 자기 주인 여인의 몸을 이렇게 딱 봅니다. 이것이 바로 유머 감각이고 천진난만함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되겠지만 앵그르의 이 발팽송의 용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제 앵그르는 신고전주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겁니까?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라.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여인이 했던 포즈를 똑같이 취해봐라. 그러면 이 화가가 왜 이런 포즈로 이렇게 그렸는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등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발팽송의 영녀는 이 두 머리를 약간 뒤로 제치고 있습니다. 제치고 있는데 이 제치고 있는 것에 윤곽이 나타나는데 이 윤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요 여자는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의식하는 것을 다시 의식하면서 일종의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쪽에 와토의 이것은 천진난만하게 딱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하나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이게 뭐냐면 파리스의 심판이에요. 이 파리스의 심판은 여러분들이 루벤스에서도 이미 나왔던 것인데 우선은 다른 건 둘째치고 이 두 번째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십시오.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과 이것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벤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미의 일종의 기준은 뭐냐면 여성의 풍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우리나라의 조선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결코 날렵하거나 날씬한 여자가 결코 뭐냐면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조에 나오는 미인도를 보면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선조에 눈이 큰 여인이 미인이었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조선조의 미인도를 보면은 전부 눈이 아주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적 관념은 오늘날 형성된 사회적으로 관념적으로 형성된 것일 수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루벤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이었어요? 풍만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둔부가 아주 풍만하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 늠름한 여인이었어요. 오히려 늠름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피드 그 그림을 할 때 굉장히 날렵합니다. 그리고 두상이 굉장히 도토리형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볼 때 완전 S라인입니다. 아주 날씬하죠. 요것이 이제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루벤스 그림만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윤곽이 선명해요. 그리고 밝고 아주 경쾌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색깔이 뒤섞여서 굉장히 몽환적이고 흐릿해요. 흐릿하니까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안개 속에서 막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개는 흰색이지만 여기는 또 색깔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막 섞이면서 우리에게 어떤 분위기를 일으키냐면은 우리가 보통 몽환적이라고 합니다. 몽환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꿈속의 환상처럼 이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색채를 이용해서 몽환적으로 그린다는 것이 이 사람이 그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개발을 한 건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바로 낭만주의와 연결이 됩니다. 요런 기법을 이 사람은 창시한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그러면 제가 또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쥐리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어떤 이 사람의 이름인데, 이것은 광대였어요. 쥐리라는 광대인데 여러분들 또 요번에도 똑같이 이것을 포즈를 취해 보십시오. 취해 보시면은 뭐냐면 바지가 짧죠. 그 다음에 뭔가 손을 축 내리고 있는 것이 뭔가 어눌하고 바보 같고, 얼굴은 순진하면서 바보 같고, 무엇이냐면 약간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인데 굉장히 또 덩치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후대의 많은 화가들이 이거야말로 대단한 그림이다 라고 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초상화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를 자기를 빗대었느냐? 바로 와토의 자기 자신을 빗댄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평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화 예술의 아주 빛나는 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광대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슬픔과 했는데, 특히나 이 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여간 몸 전체가 저는 그냥 바보스럽고 어눌하고, 그러면서도 무엇이 스며 나오느냐면 남에게 놀잇감이 되는 그러한 슬픔이 이렇게 담겨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사람은 연극을 좋아했다 그랬죠. 하나가 이탈리아 시극이고 하나가 프랑스 시극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시기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페라 그러면은 두 도시가 대표적이에요. 하나가 밀라노, 또 하나가 파리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시극도 밀라노와 파리,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러면 그 두 연극이 서로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탈리아는 무엇이냐면은 리얼리즘적이고, 그리고 프랑스는 굉장히 판타스틱합니다. 판타스틱한 데다가 뭐냐면 사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왼쪽 그림은 같은 사랑을 하는데도 뭐냐면 여러분들 MT를 가보면 불을 켜고서 하는 거 뭐라 그래요? 하여간 그런 거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정말 격식을 갖추어서 사랑을 막 하는 그런 연극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키테라 섬의 순례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연극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러한 궁정적인, 화려한, 환상적인 그런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금 이 옷이 굉장히 빠딱빠딱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이에요? 팔을 들고 나오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음악가예요. 악사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볼 때 무엇을 느끼냐면 굉장히 야하다 이런 느낌을 갖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야하지 않습니다. 색칠 같은 것을 갖다가 눈부시게 마치 반사되게 그려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여기서 볼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몸을 여기서 똑같이 동일시해서 동작을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몸이 가벼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발걸음과 손 같은 것이 말이죠. 마치 탱고를 치는 걸까? 하여간 굉장히 가볍고 날아갈 듯합니다. 그런데다가 얼굴은 굉장히 무심합니다. 여자를 꼬시려는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 사람이 완벽하게 음악에 도취되어서 음악에 완전히 그냥 날아갈 듯이 취한 아주 순진한 그런 무심한 그래서 제목이 무심한 남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오른쪽의 여인은 깜찍스러운 여자입니다. 깜찍스러운. 그러니까 그 애교, 교태를 부리는 얼굴 같은 거.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요거 다음 걸 보자. 같은 악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일시를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왼쪽부터 한번 해봅시다. 왼쪽은 무엇일까요? 고개를 돌면서 어디를 보면서 간절하게 해요. 간절하게 지금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어떤 여인이 등을 돌리고 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실패작이죠? 그냥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은 뭐냐면 고개를 들면서 똑같아요. 옆을 보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지만 이것은 다 메제띠노라고, 메제띠노는 그 프랑스 말로는 메즈땡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광대의 일종입니다. 연극에.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극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철부지예요. 철부지는 여기 봅시다. 여기서 밑에서 남자가 보고 있어요. 관음증적으로. 아까 주피터와 안티오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사랑의 놀이는 관음증적인 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여간 이 철부지들이 이게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도 철부지, 남자도 철부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스타일로 그렸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어떤 동작과 어떤 표정과 어떤 손짓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무엇이야? 마음을 보여주는 뒷모습이에요. 이거 정말 슬픈 거죠? 우선은 남자와 여자가 저 뒤에서 오른쪽에서 뭐냐면 서로 구애를 하고 있어. 세레나데를 남자가 부르면은 여자가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자가 뒷모습을 하면서 그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뺏긴 거죠. 그러면서 슬프죠. 슬프게, 그러니까 마음을 보여주는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앞모습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뒷모습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태가 예쁜 여인이 진짜 예쁜 여인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하여간 이 말이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이 뒷모습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의상이 있잖아요. 이 의상이 와토 의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와토 가운이라고. 그러니까 와토가 디자인을 해서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때 대유행을 합니다. 대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몸매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토의 그림에 이런 의상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나간 그림에서도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특히나 이게 완전히 현격하게 전면에 드러난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이거 다 참새 둥주리를 튼 사나이 이거 다
다 사랑에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르생의 간판입니다. 이 제르생의 간판이 이 사람의 37살 나이에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되는 적인데,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왼쪽 그림을 잘 봅시다. 왼쪽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말했죠. 와토 가운을 입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러면 이 제르생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림 파는 가게예요. 화상이에요. 화상. 그러니까 이 화상인데 여기서 잘 보면은 무엇이냐면 저 뒤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들 하나하나가 와토가 그 당시 아니면 그 이전에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다 자기가 다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자에서 박스에서 왼쪽 그림을 꺼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나가고 있어요. 왼쪽 그림의 여인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그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 중앙에 있는 사람이 와토 자신이라고 하는데, 와토가 그것을 안내하는 걸로 이제 그림의 세계로 안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요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 테이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일종의 그림 파는 상인이고, 여기에 왼쪽에 앉아 있는 여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그림을 사러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냐면 귀족으로서 돈이 많으면은 자기가 지식인임네, 그리고 예술 애호가임네, 요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가서 잘 차려입고 그림 가게에 가서 그림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남자는 이것이 진품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렌즈로 보고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런데 이 그림이 무엇이냐? 바로 키테라 섬의 그 그림이에요. 자기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고, 그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표정을 그림으로써 이 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관심이 없는가, 그리고 상인들은 얼마나 이것을 팔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작가들은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마지막 작품이면서 이 사람의 그림의 일종의 로코코 예술과 그리고 그림의 그림, 이런 것들이 총화가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유머를 이 사람은 잃지를 않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저겁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개예요. 개가 무엇이에요? 관심이 없는 듯한 듯이 무엇인가를 털고 있습니다. 이거 비평가에 따르면 벼룩을 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조적으로 재미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음악회를 갔는데, 우리는 음악회에 가면 기침을 안 하려고 억지로 참지 않습니까? 그리고 웃어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떤 꼬마가 음악회에서 웃었어요. 어떤 꼬마가 막 웃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막 그 아이를 쳐다보고 막 야단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작곡가가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이 그 꼬마에게 나중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꼬마만이 이 음악을 들을 줄 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마치 이 개가 무심한 것이 오히려 이것을 풍자하고 이 귀부인들을 희화화하고 있는 듯한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은 이 와토가 자기의 어떤 로코코의 그런 유파의 창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회상,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총체적으로 집어넣고 있다. 요 다음에 그림을 2개를 더 넣었는데, 제가요, 2개를 넣었는데, 요게 한번 보십시오. 요게 무엇입니까? 요게 바로 아까 볼록 거울로 하는 것에 그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
요런 것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여기 봅시다. 요게. 그러면 아주 재밌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자가, 여기 남자예요. 그런데 그림을 사러 와가지고, 그림을 사러 와서 서로가 이제 외간 남자이고 외간 여자겠죠. 그러니까 등을 돌린 채로 살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 뒤에 그림은 키테라 섬의 적이고, 요런 장면이, 한 사람은 그림을 진품인가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 요런 장면이 굉장히 아주 풍자적이다. 그리고 코믹하게 이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로코코로, 우리가 와토의 로코코로 안내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로코코의 유파를 갖다가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같이 웃고 같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야로 안내하겠습니다.